제가 요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실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가 정한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큰 한민족, 국민, 백성, 보통 사람의 나라. 사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측면에 우리가 뛰어난 점들을 가지고 세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바로 문화일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여러 영역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문화가 상당히 큰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위산업 뭐 사실 우리가 매우 뛰어나죠.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잠시 뒤처져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투자하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우리 두 분 후보님들께도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민족, 요즘은 민족이라기보다는 국민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아마 무혈로 현실 권력의 이런 권력 찬탈 시도, 확대 시도, 쿠데타 시도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경우가 또는 권력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두 번씩이나 있는데 저는 이 K 민주주의 역시도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세계 전파할 만한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화 영역이든 기술 영역이든 민주주의든 우리가 세계에 제시하고 우리가 그걸 주도해서 세계 강국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라는 게 제가 이번 제시하는 우리의 비전이랄까 이런 건데 우리 김경수 후보님은 이 점에 대한 또 의견하고 우리 김경수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또 비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작년 연말에 계엄만 없었다면 국민들이 아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그렇죠. 정말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졌을 텐데 계엄이 마침 딱 그 시기에 계엄을 발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높일 그럴 기회를 또 계엄이 망가뜨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K 컨텐츠, K 컬처 하는에 대해서는 뭐 두 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계엄 때문에 급급 귀국하기 전에 한 1년 반 가까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으면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온 위상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콘텐츠 생산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어려운 현장의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우리 K 콘텐츠의 그 생태계, 그 콘텐츠 제작자들이 걱정 없이 콘텐츠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태계 조성의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 다만 문화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팔길이 원칙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원은 하되 절대 간섭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임하게 하되 정부의 지원은 간섭하지 않도록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문화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는 그 측면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교에 관한 예산은 좀 적고 맞습니다. 또 외교 인력도 적고 근데 외교 공간 수는 확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좀 특수한 이유가 있던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외교 공간들을 좀 이게 문화 그
수출이랄까 뭐 문화 확산에 좀 플랫폼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문화 영역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진 특장점이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술 영역에서 사실 우리가 손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기술 영역에서 지금은 잠깐 뒤떨어졌지만 상당히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R&D 예산 규모 또는 그 연구개발 투자가 상당히 많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효율적인지 아닌지가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기술 영역에서도 우리가 저는 세계에 좀 선두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뭐 최선두는 아니겠지만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는 어쨌든 경제 담당도 하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예,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K컬처나 또 R&D를 포함한 우리 기술 진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 얘기들이지요. 저는 조금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수님이 제가 성함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인가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지금 이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우리 새 후보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뒤에 민주주의가 된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계엄 사태까지 이르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대한민국의 그 틀을 새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R&D 기술 진보 또 K컬처 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이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정치 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우리 대표님과도 3년 전에 뜻을 같이 했지만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경제 운영의 시스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개발연대의 국가 주도식 경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제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학벌주의에 천착한 이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이 사회 갈등 문제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담당해오고 사회 정책도 해오고 또 지방 정부의 수장도 해보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결국은 우리 정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대로 귀결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이 후보님과 김 후보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스스로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꼭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첨단 기술의 시대, 저는 정말 신문명의 시대가 새로 열릴 거라고 보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많이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이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인간 노동의 비중 이게 점점 더 작아지는 아주 급격하게 작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야말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져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생산을 해내겠지만 사람들의 몫이 적어지니까 예를 들어 기여도가 적어지니까 이게 분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복지제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사회를 대비해서 저희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이 아니고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기본 사회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복지 사회를 넘어서서 구멍이 있는 안전망 사회가 아니고 안전 매트가 깔려 있는 사회, 누구나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 사회 또는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론이 좀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부터 우리 할까요? 김- 네, 네. 김동연 저는 뭐 후보자 하시죠. 우리 이 후보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좀 생각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진보와 앞으로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 사회를 상정하면 네. 기본소득을 필요한 기본사회가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좀 성급하다. 저는 네. 기본소득과 대응되는 기회소득을 주장했고 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주는 네.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근로의욕 고취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급하다. 그 점에 동의해요. 지금 당장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지금은 사실 잠깐만요. 지금은 사실은 그 성장과 경제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 거 맞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 사회라고 하는 우리 이 후보님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결국 얼마 전에 이제 무디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네.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쉽지 해서 않죠. 네. 그러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 해소입니다. 네. 절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국민이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산업화 세대를 책임졌던 네. 우리 부모 세대인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알겠습니다. 풀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여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걸 포기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연 후보 주도권